자, 이제 유형 8번입니다. 유형 8, 중심생각 고르기입니다. 중심생각 고르기. 자, 중심생각 고르기는 모두 3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공식 22번 중심생각을 고르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를 보시면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또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공식 22를 통해서 문제 22번부터 문제 24번까지 세 문제를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형 8을 풀이하는 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화를 듣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 또는 여자의 중심생각 중 어떤 것을 묻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의 중심생각을 묻는지 여자의 중심생각을 묻는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핵심어를 확인하여 밑줄하고 대화의 내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들을 때. 자, 이래서 결정한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 남자라면 남자의 말에 집중하셔야 하고요. 여자라면 여자의 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문사로 묻고 대답하는 경우에 대답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각이나 느낌을 의미하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생각이나 느낌이 바로 중심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지에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22번입니다. 중심생각을 고르는 문제. 자, 이 공식 22번과 관계되는 팁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중심생각은 남자 또는 여자의 말에 나타납니다. 자,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세요. 남자의 말에 중심생각이 나타나고요. 여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세요. 여자의 말에 중심생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을 중심생각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문장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들을 때는 남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남자의 말 중에서 특히 생각이나 느낌과 관계되는 단어를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밑줄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의 내용을 간단하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남자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2번, 남자는 머리를 기르려고 합니다. 3번,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하고 싶습니다. 4번, 남자는 더운 날씨를 싫어합니다. 라고 선택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 사진에 있는 사람처럼 해주세요. 너무 짧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여름에는 더워서 짧은 머리가 좋아요. 자, 밑부분을 보면서 짧은 머리가 좋아요. 자, 미용실이라는 장소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1번을 보시면 남자는 사진을 좋아합니다. 자, 사진이라는 단어가 남자의 말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사진에 있는 사람처럼 해주세요. 미용실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진을 좋아합니다라는 부분은
남자의 중심 생각이 아닙니다. 자, 2번 남자는 머리를 기르려고 합니다. 남자는 짧은 머리가 좋아요 라는 부분을 통해서 기르려고 라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3번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남자의 중심 생각, 남자의 생각을, 느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남자는 더운 날씨를 싫어합니다. 자, 싫어한다라는 부분, 여름에는 덥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더운 날씨를 싫어한다라는 부분은 남자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자, 이번에는 여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의 내용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약을 먹고 감기가 나았다. 2번 날씨가 추우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3번 영수 씨와 병원에 가려고 했다. 4번 감기에 걸린 영수 씨를 걱정했다. 자, 일단 감기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병원, 걱정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자,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수 씨 감기는 다 나았어요. 약을 먹고 집에서 쉬니까 괜찮아졌어요. 많이 아파 보여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고마워요. 수지 씨도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자, 여자의 말을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자, 1번 약을 먹고 감기가 나았다. 자, 감기는 다 나았어요. 자, 약을 먹고 괜찮아졌어요. 남자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자의 중심 생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날씨가 추우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맨 마지막 부분에서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라는 부분은 남자와 관계되는 말입니다. 자, 3번 영수 씨와 병원에 가려고 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대화에 없는 내용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 감기에 걸린 영수 씨를 걱정했다. 바로 여자의 말에 등장합니다. 자, 여자의 두 번째 말에 보시면 많이 아파 보여서 걱정했는데, 자, 생각과 느낌입니다. 여자의 말에 등장한 생각과 느낌이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기에 걸린 영수 씨를 걱정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자,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역시 남자의 말에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의 말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번 카메라를 사려고 합니다. 카메라를 팔려고 합니다. 일단 카메라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 할인 가격을 묻고 있습니다. 할인 가격. 4번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현금. 자,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카메라 좀 보여주세요. 자, 주세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제품이 인기 있습니다. 지금 할인 기간이에요. 카드로 계산할 수 있어요. 할인 기간이어서 현금만 받습니다. 자,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인기 있는 카메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남자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을 카메라를 사려고 합니다. 1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카메라를 팔려고 합니다는 팔려고 라는 부분 때문에 틀렸고요. 자, 할인 가격을 묻고 있다. 이 부분 할인 기간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할인 가격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자, 현금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카드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현금이라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 9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문제 25번부터 문제 30번, 자, 듣기 마지막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 9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고 두 문제에 대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공식 2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문제에 대답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지에 보시면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공식 23번은 바로 6문제를 문제 25번부터 문제 30번까지 공식 23번을 통해서 문제를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자, 3개의 대화가 나오고요. 각각 2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6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유형 9 풀이 비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화를 듣기 전에 문제와 선택지를 읽으세요. 자, 먼저 문제를 읽으셔야 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9는 유형 1부터 유형 8까지의 다양한 패턴을 그대로 변형해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핵심어를 확인하여 밑줄하고 대화의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어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어에 집중하실 때에는 첫 번째, 이 유형의 일부 문제에서는 선택지에서 밑줄 친 정보가 대화에서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정보가 다른 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어나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한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대화를 들을 때는 같은 의미로 쓰인 다른 단어나 그 표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지에 밑줄한 핵심 단어를 자세하게 설명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 표현한 정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소나 날짜, 시간, 숫자, 이유, 수단, 일어난 일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택지에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 2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문제에 대답하기. 대화의 세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번, 대화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자, 대화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대화의 화제 또는 상황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앞부분에는 대화의 화제나 상황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대화의 앞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고요. 어떤 화제와 어떤 상황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화에서 두 사람이 서로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 유형 8에서 공부한 중심 생각을 찾는 문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느낌을 표현한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왜 남자를 찾아왔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의문사를 통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왜 남자를 찾아왔는지. 1번 소포를 찾기 위해서. 2번 책과 과자를 사려고. 3번 소포를 보내기 위해서. 4번 책과 과자를 계산하려고. 자, 1번 선택지부터 4번 선택지를 통해서 소포라는 단어와 책과 과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대화의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같은 것을 고를 때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요.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역시 1번부터 4번을 통해서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미리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번 여자는 서울에 갑니다. 2번 소포 안에는 책과 과자가 있습니다. 3번 요금은 2만 원입니다. 4번 소포는 이틀 후에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이틀 숫자 2와 관계되고요. 2만 원 숫자 2와 관계됩니다. 이렇게 숫자적인 표현은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구체적으로 대화를 듣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는 왜 남자를 찾아왔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자, 대화를 잘 듣고 앞부분에 등장하는 대화의 목적이나 화제, 자, 왜 찾아왔는지, 자, 목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목적은 대화의 앞부분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소포를 붙이고 싶어요. 소포 안에 무엇이 있나요? 책과 과자입니다. 소포를 저울 위에 올려주세요.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이틀 후에 도착할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전에 선택지를 통해서 2만 원이라는 부분이 만원, 이틀이라는 단어, 이라는 단어들이 지금 그대로 여러분 귀에 들렸어야 합니다. 자, 문제 1번. 여자는 왜 남자를 찾아왔는지. 자,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부분에 정답이 있을 겁니다. 서울에 소포를 붙이고 싶어요. 이 사람의 목적이 앞부분의 대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포를 붙이다.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소포를 보내다.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대화를 듣고 뒷부분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앞부분에서는 대화의 목적을 찾았지만 뒷부분에서는 바로 대화의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여자는 서울에 갑니다. 자, 서울에 소포를 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1번 관계된 지문 때문에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자, 3번 요금은 2만 원입니다. 자, 남자가 요금은 10,000원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만 원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4번 소포는 이틀 후에 출발합니다. 출발이 아니라 도착할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여자가 두 번째 대화에서 책과 과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소포 안에는 책과 과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자, 연습 문제 1번을 통해서 자, 문제 1과 문제 2를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1번, 부탁. 2번, 광고. 3번, 안내. 4번, 예약. 자,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역시 같은 내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화 내용인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오늘은 비가 옵니다. 2번, 주말에는 날씨가 맑습니다. 3번, 토요일에는 많은 비가 옵니다. 4번, 다음 주에는 계속 맑은 날씨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입니다. 어제까지 맑던 하늘이 오늘은 구름이 많습니다. 서쪽 바다에 위치한 비구름의 영향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목요일인 내일 오전부터 시작되어 토요일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은 우산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다시 맑은 날씨가 계속 되겠습니다. 자, 대화 잘 들으셨나요? 자, 1번 문제 볼까요? 지금 날씨를 뭐 하고 있습니까? 부탁하고 있습니까? 예약하고 있습니까? 광고하고 있습니까? 날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안내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오늘은 비가 옵니다. 자, 오늘은 구름이 많습니다. 비가 온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요. 자, 주말에는 날씨가 맑습니다. 주말이라는 단어. 자, 2번, 토요일에는 많은 비가 내립니다. 토요일은 주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맑습니다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3번, 토요일에는 많은 비가 옵니다. 자, 토요일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4번, 다음 주에는 계속 맑은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다시 맑은 날씨가 계속 되겠습니다. 나머지 목요일부터에 대한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계속이라는 부분은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입니다. 자, 연습 문제 2번, 문제 1번과 문제 2번입니다.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한다라는 부분은 화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화의 화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모임에 늦은 이유, 2번 모임에 빨리 가는 방법, 3번 모임에 대한 소개, 4번 모임에서 친구를 만나는 방법. 자, 문제 2번입니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1번부터 4번까지의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는 대화의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임은 오후 2시입니다. 숫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2번, 모임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합니다. 3번, 여자는 중국어를 잘합니다. 4번, 남자와 여자는 토요일에 만납니다. 자, 대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민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언어 교환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언어 교환 모임이요? 그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만나서 서로의 언어를 가르치고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중국어에 관심은 많은데 초보예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서 좋을 거예요. 시간과 장소는 어떻게 돼요? 종로에서 오후 3시니까 저랑 명동에서 2시에 만나요 라는 대화입니다. 자, 연습 문제 2의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자, 두 사람은 언어 교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교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과 관계되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2번과 4번 선택지는 이번 주 토요일에 라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자, 3번. 저는 중국에 관심은 많은데 초보예요. 자, 초보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 1번. 종로에서 오후 3시니까 저랑 명동에서 2시에 만나요. 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모임은 오후 2시입니다. 자, 모임은 종로에서 오후 3시입니다. 따라서 2시라는 부분은 만나는 시간입니다. 모임은 3시입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잘못된 부분이고요. 모임은 토요일과 일요일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입니다. 여자는 중국어를 잘합니다. 초보입니다. 자, 초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잘합니다 라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납니다. 모임은 3시고요. 따라서 정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픽 1 듣기 영역 30문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